네, 7.5장이랑 뒤에 7.6장에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장에는 어떤 적분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미적분 시간에 좀 하셨을 테니까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정리든 뭐든 쓸 때는 조건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양수여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아마 잠시 후에 교대급수 이런 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할 테지만 보통 뭐 그런 얘기가 없으면은 대부분 양수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뭐 양수인 거는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거는 뭐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적분 판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얘가 감소한다는 거를 잘 보이셔야 됩니다. 적분 판정법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감소한다는 거를 증명하지 않고 그냥 대충 생긴 거 보고 뭐 감소하겠거니 싶어서 그냥 쓰고 넘어간다면은 뭐 감점이 있을 수 있겠죠. 적분 판정법 쓰려면은 뭐 양수인 것까지야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쳐도 감소한다는 거는 꼭 보여야 되니까. 근데 감소한다는 거를 보일 때 꼭 뭐 fx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그 fx가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만 감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x는 0부터 아니면 x는 1부터 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급수 수렴 발산 판정할 때도 얘가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꼭 얘가 수렴한다는 거랑 얘가 1부터 수렴하는 거랑은 똑같은 거니까, 동치니까 얘가 꼭 감소한다는 걸 보일 때는 그냥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만 감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떤 나중에부터만 계속 감소해주면 됩니다. 특정한 시점 뭐 n 이후로만 감소하면 되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감소한다는 거를 보이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얘가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랑 뭐 n부터 fn이 수렴한다는 거랑 언제 수렴하냐면 적분이 수렴할 때, 적분이 유한할 때. 이 적분 값이 유한하면은 얘가 수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형태를 우리가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할 텐데 여기 안에 fn이라고 쓰긴 했지만 뭐 얘를 그냥 an으로 다시 이해를 하면 어떤 형태를 봤을 때, 이 수열의 형태를 봤을 때 얘가 뭔가 적분이 좀 잘 될 것 같이 생겼다. 뭐 그 전에 당연히 감소한다는 것 같이 이런 성질도 보긴 해야겠지만 감소할 것 같고 적분했을 때 유한할 것 같으면은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증명도 나와 있기는 한데, 증명을 뭐 간단하게 보면은 결국은 넓이에 관한 얘기니까 넓이를 잘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은 될 텐데, 어느 시점부터 뭐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점을 n이라고 해보면 이 n 이후로는 감소할 테니까 n이랑 n 플러스 1번째 사이에 얘는 두 개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넓이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랑 전체 요 아래의 넓이랑 이 그래프 아래 넓이랑 이 직사각형 사이의 넓이를 비교하면은 뭐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직사각형의 넓이랑 요 넓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될 텐데,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1이니까 높이가 fn 플러스 1이고 fn 플러스 1 n부터 n 플러스 1까지 fx dx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뭐 an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건 얘가 수렴한다는 건데, 이것도 애초에 적분이 유한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다 더해봐야 당연히 유한할 거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도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우선은 저거 AN이 수렴한다. 이거를 보이고 나면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보이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거 다 더한 게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n은 n부터 무한대까지 얘도 수렴. 근데 뭐 이게 수렴하는 거나 뭐 1부터 수렴하는 1부터 더하나 여기 n 플러스 1번째부터 더하나 똑같으니까 되겠죠. 얘가 수렴한다는 거는 문제에서 어차피 적분이 유한하다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수렴합니다. 왜냐면 적분이 유한하니까. 얘도 수렴해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적분 판정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적분 판정법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뭐 잘 알려진 게 이 P 시리즈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p분의 1. 얘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는데 우선은 p가 0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발산합니다. 왜냐면 뭐 p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그냥 n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더 보일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눌 텐데 사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려고 해서 얘를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함수를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얘는 항상 감소합니다. 그렇죠? 얘가 뭐 x의 마이너스 p 제곱이니까 얘는 그래서 p가 0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할 텐데 p가 0보다 크면은 얘는 항상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죠?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보통 뭐 감소한다 이런 거 보일 때는 미분해서 0보다 작은 거를 보이는 게 제일 편하겠죠. 뭐 감소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도 되고 뭐 만약에 어차피 우리가 자연수에 대해서만 볼 거니까 뭐 fx 플러스 1이랑 fx랑 뭐 비교해서 뭐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보여도 되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증가 감소하는 거는 미분해서 많이 하죠. 그래서 미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다룰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작죠. 그래서 감소하고 항상 양수고 그러니까 적분 판정법을 이용할 수가 있죠.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적분한 거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수렴하면은 얘도 수렴하는 거고 얘가 발산하면 얘도 발산하는 거고. 그래서 적분만 잘 해주면 되겠죠. 뭐 적분 여러분들 잘 하실 테니까 계산해 보면은 이거에서 뭐 1-b분의 1에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대까지 하는 이런 거를 뭐 이상적분 아니면은 뭐 임프로퍼 인테그랄 이렇게 부르는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도 극한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어떤 1부터 뭐 어떤 a부터 얘를 무한대까지 적분하라라는 얘기는 극한을 생각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도 극한으로 이해를 하면은
돼 있으니까 결국 이 R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으니까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P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가 언제 수렴을 하냐면은 1-P가 0보다 작을 때,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1-P가 0보다 클 때, P가 1보다 작을 때는 발산을 합니다. P가 1일 때도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P가 1인 거는 그냥 얘가 로그 함수가 되니까 P가 1이면은 그냥 로그 함수 발산하니까 적분했을 때 로그 함수가 나오고 로그 함수 발산하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서 때 수렴 때 발산. 그래서 우리가 이런 P급수 P 시리즈라고 부르는 거는 P가 1보다 클 때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발산한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어심토틱 컴패리즌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AN이랑 BN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AN과 BN의 뭐 절대값을 취했을 때, 절대값 취했을 때 얘네 극한이 1이래요. 극한이 1이란 이 두 개의 비율의 극한이 1이란 얘기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의 비슷하다.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당연히 한쪽이 수렴하면은 다른 한쪽도 수렴하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얘네 두 개가 비슷하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증명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어떤 특정 시점이 있어서 이거 지나면은 bn분의 얘가 어떤 엡실론보다 작아지니까 얘를 좀 풀어서 적어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엡실론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 이 부등식이 얘기해주는 거는 비교 판정법을 잘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0보다 클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이 왼쪽으로 가는 거 이쪽 방향을 먼저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은 AN이 수렴하면은 절대값 AN이 얘가 수렴하면은 얘가 수렴하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등식 중에 둘 중에 어느 거를 써야 되냐면 두 가지라는 게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거를 써야 되냐면 첫 번째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보라색 방향 부등호에 의해서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은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를 쓰면은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는 극한이 1인 경우에 했죠, 그렇죠? 극한이 1이면은 bn분의 an의 극한이 1이면 한쪽이 수렴하면 다른 쪽이 수렴한다. 만약에 이게 1이 아니고 어떤 다른 양수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냥 뭐 3. 이래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래도 한쪽에 수렴하면 다른 쪽도 수렴하냐? 이거 될까요? 아까는 1이었는데 여기서는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바뀌었어. 뭐 3이든 아니면은 또는 뭐 3분의 1이든 이래도 성립할까요? 이 얘기가 아까 위에서 했던 얘랑 똑같은 게 성립할까요? 증명했던 걸 보면은 똑같이 성립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뭐 완전히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극한이 3이다 라는 거 적으면은 뭐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똑같이 이게 되니까 비교 판정법 똑같이 쓸 수 있어서 1이 아니어도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은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은 3을 양변에 나눠주면은 얘랑 얘 극한이 1이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1로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수렴하는 거랑 얘가 수렴하는 거랑 동치인데 뭐 3배 곱한 게 수렴하면은 3배 안 곱한 것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 극한 비교 판정법 어심토틱 컴패리즌 테스트에서는 우변에 있는 숫자가 꼭 1은 아니어도 된다.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 뭐 1보다 크다 작다 이거는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은 저번에 그 비율 판정법이나 뭐 거듭 제곱근 판정법 이런 거에서는 극한 값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게 다음 번째 항이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 다른 애니까 뭐 몇 배 차이 나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 7.5b에 나와 있는 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뭐 이거 수렴 발산 판정하라고 물어봤는데 뭐 어렵게 보지 않아도 어차피 뭐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셨을 테니까 이때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거쳐 오면서 제일 큰 거는 기껏해야 n 세제곱이니까 얘는 n 세제곱이랑 거의 똑같아서 그냥 이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얘 수렴하니까 원래 것도 수렴할 겁니다. 뭐 마음속으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고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뭐 비교 판정법 뭐 열심히 써도 되기는 하지만 그냥 아까 뭐 극한 비교 판정법 이용한다고 하면은 얘랑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얘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 비교 판정법은 언제 쓰냐면은 주로 이제 다른 거랑 비교를 하는데 근데 비교할 때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애로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잘 알고 있는 거 발산하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수랑 비교를 했을 때 왜냐면은 이제 계산하면 어쨌든 1인데 뭐 어차피 n 세제곱들이니까 1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고 얘인데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얘가 수렴하는 걸 아니까 얘도 수렴한다. 바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부터 뭐 언제까지 루트 그리고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얘도 n이 충분히 크면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감소하니까 적분 판정법을 이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적분 판정법 여기에 대해서 적분 판정법 이용해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적분이 정확하게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막 하고 있기는 너무 힘들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적분할지 막 생각하기 싫으니까 극한 비교 판정법 이용하면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이거의 수렴 발산을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왜냐면은 어쨌든 얘가 루트 안에 있는 게 대충 n분의 1 정도고 루트 c였으니까 얘는 대충 루트 n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얘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하겠구나. 그리고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게 저거 아까처럼 내가 알고 싶은 거 잘 알려진 거 이거 계산하면은 뭐 2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 되니까 아까 그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니까 위에 있는 게 수렴하니까 발산하니까 얘가 발산하니까 아래에 있는 것도 발산한다. 그래서 얘가 발산하니까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때까지 좀 잘 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좀 정리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좀 정확하게 이용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 판정법을 잘 계산해 보면은 얘도 x가 뭐 적당히 크면은 감소해서 적분 판정법 써도 되는데 뭐 이런 거 적분하기 너무 힘들어 보이죠, 이런 거. 그래서 괜히 적분 판정법을 이용하지 말고 그냥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절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교대급수라고 부르는데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서 교대급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이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AN이 양수고 strictly decreasing하고 0으로 수렴하면은 얘네들 부호 바뀐 거 얘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뭐 이용하는 거는 뭐 잘 이용을 하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는 어쨌든 증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트릭트리 디크리징이나 네. 그 AN이 극한 0인 거 가지고 네. AN이 포지티브인 걸 유도할 수 있잖아요. AN의 극한이 0이고 strictly decreasing 하면은 AN이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러겠네요. 네. 그럼 포지티브를 조건이 왜 있는지. 좀 그러네요. 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파지티브인 거는 AN이 0으로 수렴하고 strictly decreasing 하면은 AN이 항상 포지티브냐? 그렇죠. 음수인 게 있으면은 계속 감소할 테니까 안 되겠죠. 뭐 굳이 없어도 되는데 얘는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것 같긴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강조하려고 집어넣었나 봐요. 발레가 혹시 있나요? AN이 0으로 수렴하고 strictly decreasing 하는데 음수인 항이 있을 수 있냐?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음수인 게 하나 있으면은 걔 다음 번째가 걔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계속 작아지다 보면은 0으로는 수렴 못 할 것 같은데. 네. (0이고) 얘가 strictly decreasing 하면 AN이 항상 다 양수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발레가 있나요? 발레를 찾거나 증명을 해보실 분. 만약에 어떤 얘가 있어서 얘가 0보다 작아졌으면은 strictly decreasing 하니까 이 다음번에 있는 애들은 얘네보다 다 작아질 텐데 이러면은 AN이 0으로 가는 거에 모순이다. 그래서 양수인 게 있으면은 안 된다. 0보다 큰 게 있으면 안 된다. 0을 포함해도 똑같겠네요. 왜냐면은 strictly decreasing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없어도 되는 말인데 그냥 강조하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교대급수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은 AN이 양수란 말이 만약에 안 써 있으면은 요것만 가지고 바로 AN이 양수다라는 거를 바로 알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더하는 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A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면은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죠. A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다 양수니까 정말로 더하고 빼고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면은 계속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는 양수 따로 음수 따로 해주면은 좋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수열을 새로 하나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홀수 짝수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SN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써보면 S1은 뭐 A1이랑 똑같을 거고, S2는 S1에다가 A2를 더한 거, 그러니까 A1 더하기 A2고, S3는 S2에서 A3를 뺀 거, 얘는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S4는 S3 더하기 A4여서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뭔가 좀 느낌이 오죠? 번갈아 가면서 더하고 빼고 하고 있다는 게. 4 빼기 A5니까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A4 마이너스 A5여서 이 SN은 우리가 정확히 찾고자 하는 애랑 뭐 앞에 A1만 뭐 몇 개 좀 더 더하고 빼주고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SN의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면은 돼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수열을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1에서 여기서 S1에서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S2만큼 A2를 이만큼 더해줄 거고, 그다음에 S3는 A3만큼 빼주는 건데 AN이 감소한다라 그랬으니까 A2만큼 이만큼 왔으면 얘보다 덜 가야겠죠. 덜 가야 돼요. 그러니까 S3는 뭐 요쯤 와 있어요. S1보다 더 왼쪽에 찍힐 수는 없어요. 왜냐면 AN이 감소하고 있는 애니까. 그 다음에 S4를 생각해 보면 A4만큼 다시 가야 되는데 S3 온 것만큼 보다 덜 가야 되니까 더 조금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S2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S5도 찍힐 텐데 S3보다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틀렸었다. 요 길이가 A3만큼의 길이고, 그만큼의 길이, 그러니까 A4만큼의 길이, A5만큼의 길이니까 길이가 계속 줄어드니까, 왜냐 AN이 strictly decreasing 하니까 계속 길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많이 갔다가 조금 갔다가 더 조금 가고 더 조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렴할 것 같죠, 그렇죠? 계속 이 근처에서 맴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SN이라고 새로 정의를 해서 증명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구간이 좀 눈에 잘 보이죠. 좀 억지 같긴 하지만 저 S1, S2라는 구간, S1, S2라는 구간, 그다음에 그 아래에 S3, S4라는 구간, 뭐 여기에 뭐 S6도 조금만큼 간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S5, S6라는 구간, 이런 구간이 있으니까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죠. 그래서 S2K-1, S2K라는 구간을 생각하면은 얘는 우선은 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스티드인 거 맞고, 그다음에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쓰려면은 네스티드인 것뿐만 아니라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줄어드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간의 길이가 뭐냐면 구간의 길이가 S1에서 S2까지 아까 A2만큼 간 거였고, 이 길이가 A3, A4,
얘는 A6 이렇게 되니까 AN이 0으로 간다라 그랬으니까 길이도 0으로 가요. 얘가 정확하게 A2K니까 얘도 0으로 가요. 그래서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에 의해서 어떤 뭐 S라는 숫자가 저기에 항상 있는 거고, 또 저기서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쟤네 두 개의 극한이 얘다. 그래서 뭐 홀수 번째 다 S로 가고 짝수 번째 S로 가면은 원래 있던 애도 당연히 S로 가겠죠. 그래서 얘도 S로 수렴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극한 저거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대급수 판정법도 뭐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교대급수 판정법을 이용해서도 몇 가지 좀 잘 알려진 것들의 극한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제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이런 게 수렴한다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예전에 아마 뭐 로그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뭐 증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냥 얘를 AN으로 두면은 확인해야 될 게 세 개인데, 뭐 양수냐, 뭐 스트릭트리 디크리징 하냐, 세 번째로 얘가 0으로 수렴하냐, 이거인데 뭐 다 성립하니까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제들도 몇 개 나와 있는데, 예제는 아닌 거 뭐 퀘스천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제가 과제 문제로도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재배열에 관한 건데, 뭐 내용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책에서 내추럴 퀘스천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수렴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순서를 바꿔서 더했을 때도 여전히 수렴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차례대로 더해 나가고 있는데 걔네들의 순서를 좀 바꿔서 더해도 여전히 수렴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원래 거랑 값이 같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명확한 대답도 이 7.7 이 리어레인지먼트 티어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긍정적인 답은 절대 수렴하면은 아무리 바꿔도 막 바꿔서 더해도 여전히 절대 수렴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 수렴하면은 순서를 막 바꿔서 더해도,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절대 수렴하고, 절대 수렴할 뿐만 아니라 수렴하는 값도 같습니다. 절대 수렴하면은 이렇게 되고, 발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발산하면은 뭐 바꿔도 더해도 발산하겠죠. 뭐 사실 쉬운, 뭐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 수렴하면은 이렇게 막 바꿔서 더해도 여전히 절대 수렴하고 수렴하는 값도 같고, 그럼 이제 조건 수렴할 때, 컨디셔널리 컨버전트 할 때는 이제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실수나 가지고 와도 그 실수를 수렴하게끔 내가 배열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산하게끔 해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책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예제만 소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엄밀하게 증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책에서도 그냥 예제만 소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그냥 넘어가고 앞에 절대 수렴하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수렴하면은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절대 수렴하냐? 그러니까 다 양수면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음수가 좀 섞여 있으면은 처음에 막 음수를 많이 더하기 시작하면은 뭐 혹시 발산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양수인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다 양수인 경우에 대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n번째 부분합을 그러면은 뭐 절대 수렴한다는 얘기가 그냥 수렴한다는 거랑 똑같아지고 이러고 an 말고 얘 an 프라임이라고 쓴 거는 얘를 재배열한 거 수열 an 프라임이라고 쓰고 이거의 n번째 부분합을 sn 프라임이라고 씁니다. 그랬을 때 sk 프라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런 nk라는 인덱스가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n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여기 프라임 찍힌 애들 an 프라임이나 sn 프라임은 원래 an들을 순서를 막 바꿔준 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a1, a2, a3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있던 수열이고 an 프라임을 생각하면 얘는 순서를 막 바꾼 거니까 처음에 A1이 아닐 수도 있죠. 처음에 뭐 A100 나오고 막 바꾼 거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막 쓴 거 87, A13, A2 뭐 이렇게 나가는 거를 AN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N이랑 완전히 다 똑같은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서만 좀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요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끔 하는 NK가 반드시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얘가 S1 프라임은 A100 더하기 A100이에요. 그럼 A100은 뭐보다 작을 거냐면 넉넉 잡아서 S100보다는 당연히 작고 나갔죠. 왜냐면 S100은 A1부터 A100까지 더하는 건데 AN들이 다 양수니까 백이니까 넉넉 잡아서 A100은 S100보다 작아요. 그럼 S2 프라임은 A100 더하기 A103인데 얘는 또 뭐보다 작을 거냐면 S103보다 작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103번째까지 다 더한 거니까 당연히 요거 두 개 더하는 것보단 얘가 더 크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지금 AN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프라임이라고 쓰면은 얘를 어쨌든 K개를 더할 텐데 A 뭐 얼마 A 얼마에서 이 K개를 더할 텐데 요 밑에 있는 인덱스들 중에서 밑에 있는 첨자들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냥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NK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미 얘가 수렴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SN이 수렴하는 거 아니까 이거의 부분 수열도 당연히 수렴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SN이 수렴하니까 이거의 부분 수열인 얘도 수렴할 거고 값도 같겠죠. 만약에 이 수렴하는 값을 뭐 S라고 한다면 뭐 얘도 S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수렴합니다. 만약에 수렴하는 값을 T라고 해보면은 T는 S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를 순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SN과 SN 프라임의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AN과
그러니까 뭐 세트로. 근데 AN, SN은 이제 원래 있는 애들을 갖고 만든 애들이고, 이거 아까 순서 막 바꾼 거 재배열한 거는 프라임으로 찍었는데 얘네들이랑 역할을 바꾸면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저거 보면 SK가 S 프라임 NK인, 뭐 아까 N 썼으니까 뭐 M이라고 쓰면은 인 MK가 존재하고, 제가 수렴하니까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도 수렴하고, 그래서 얘도 수렴하고, 부등식은 S가 T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알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S랑 T랑 같다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했던 요 증명은 어쨌든 재배열해도 수렴한다, 재배열한 것도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방금 이 역할을 바꾸는 얘기는 왜 했냐면 뭐 순서 바꾼 게 수렴하는 거는 알겠다. 근데 수렴하는 값이 궁금하다. 수렴하는 값이 같다라는 것도 보일 텐데, 우선은 원래 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반대로 얘랑 얘는 역할을 바꾸면은, 그러니까 역할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제 AN 프라임이 원래 있었던 애고, 얘가 사실은 AN의 재배열이다. 그래서 뭐 역할을 바꾸든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반대로 똑같이 쓰면은 S가 T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S랑 T랑 같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열한 게 여전히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우선은 양수인 것들에 대해서 AN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음수가 좀 있는 애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음수 있는 거는 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저번에 썼던 것처럼 AN을 양수 두 개로 쪼갭니다. AN 플러스는 0보다 큰 거는 0으로 해주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는 0으로 해주고, AN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AN. 이렇게 양수 두 개들로 쪼개놓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관심 있는 거는 얘가 수렴하느냐 이건데, 각각이 수렴하면은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각각이 얘는 다 양수고, 뭐 AN은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 각각에 대해서는 재배열한 게 다 뭐 여전히 수렴하고 수렴하는 값이 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빼서 만든 얘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인 것만 해결을 하면은 양수 음수 번갈아 가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증명은 사실상 양수일 때만 하면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더 말을 적어야 된다면, 우선은 각각에 대해서 재배열한 게 수렴하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수렴하는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만약 이 값을 S 플러스 이 값을 S 마이너스라고 놓으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AN 플러스의 뭐 프라임, 쟤네 재배열한 거, AN 마이너스 얘 재배열한 거, 이거 생각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얘도 여전히 재배열해도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수일 때 잘 해결이 되면은 이게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배열 관련해서는 사실 이 책에서도 뭐 이렇게 예제나 이런 게 별로 뭐 없고, 그냥 뭐 7.7절은 뭐 시험에 사실 뭐 시험 얘기만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시험에는 내지는 않겠습니다. 뭐 더 낼 내용도 없고, 네. 대신에 이 내용 자체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재배열해도 절대 수렴하고 수렴하는 값도 똑같다. 만약에 조건 수렴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런 얘기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수렴하는 게 있으면은
그 값이 뭐 어제 수렴한다라 그랬으니까 뭐 1로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거는 2로 수렴하게끔 내가 재배열을 해줄 수가 있고 뭐 루트 2로 수렴하게끔 재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발산하게끔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막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막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오일러도 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죠. 1이랑 이거 마이너스 1 그 마음대로 이렇게 더하는 거에서 괄호 함부로 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는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얘를 앞에 두 개씩 묶어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하니까 얘는 사실상 0을 계속 더하는 거다. 그래서 뭐 0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왜 꼭 앞에서부터 묶냐 뒤에서부터 묶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얘 묶고 0이고 얘 0이고 얘 0이니까 1에다가 0을 무한히 더하는 0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러면 0이랑 1 둘 다 나오니까 뭐 절반으로 2분의 1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뭐 이거 무한등비급수로 생각하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 2분의 1이 나오긴 해서 되게 그럴듯한데 이게 무한히 뭔가를 더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수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무한히 뭔가를 더하고 막 어디에 가까이 간다 이런 게 한 1800년대 가서야 정확하게 정립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얘는 뭐 조건 수렴도 안 하는 거니까 뭐 이 재배열이랑 관련은 없긴 한데 이 재배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쨌든 더하는 순서를 막 바꾸면은 안 된다. 조건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꾸는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절대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순서를 아무리 바꿔도 여전히 절대 수렴하고 수렴하는 값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험 범위라고 하면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때까지 했던 거 중에 아니면은 뭐 과제 문제에서 질문이나 없으시면 제가 그냥 과제 문제에서 첫 번째 과제에서 그냥 몇 가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죠. 저거 제가 올렸던 거랑 뭐 거의 똑같은 건데 근데 아직 다 채점 안 했는데 대체로 다 잘 푸신 것 같아서 제가 막 더 그렇게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두 번째 과제 혹시 다 좀 풀고 계신가요?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미 막 풀고 있으면은 제가 막 괜히 얘기하는 게 좀 나는 이미 다 풀어서 알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뭐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을 텐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과제 문제나 네. 두 번째 과제 네. 그 9번 네. 조건 수렴인지 아니면 절대 수렴인지 보이라는. 네 맞습니다. 네. 책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썼는데 절대 수렴하는지 조건 수렴하는지 적으라는 뜻입니다. 네. 시험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과제 문제에서도 비슷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내면은 안 되니까 적당히 좀 바꿔서 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있을 거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아마 마지막 두 문제 정도는 조금 그 책에 있는 거긴 한데 책의 다른 연습 문제나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A4 용지 한 장 정도는 써서 가지고 와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물어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책에 막 내용이 뭐 적당히 기억할 거 기억하고 좀 기억하기 힘든 것들 적어두면 되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똑같이 물어보는 거는 아마 제가 그런 거는 안 낼 겁니다. 대신에 과제 문제 조금 약간 바꾼 거, 뭐 숫자 좀 바꾸고 뭐 수열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뭐 그런 거는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해봐야 책에 제가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에서 낸 겁니다. 제가 일부 골라서 냈는데 사실 막 고를 때도 막 다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드니까 다 낸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책에도 제가 고르지는 않았지만 풀기 괜찮은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제 문제로 고른 문제 말고도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다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뭐 솔루션 같은 것도 있나요? 저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막 그렇게 많이 쓰는 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못 찾았는데 어쨌든 요즘 뭐 구글이 조금 맛이 같다고는 하는데 뭐 구글이든 뭐 챗 GPT든 검색하면은 뭐 비슷한 답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몇 가지 해봤는데 잘 찾아서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또 제가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과제로 안 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책에 연습 과제로 내지 않았다 싶은 문제가 연습 문제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은 제가 뭐 어려운 문제 내봐야 뭐다 책에 있는 거에서 주로 내니까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제가 안 냈던 것들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관련해서도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뭐 시험 답안지에 적으셔도 되고 답안지에 적기 좀 그렇다 싶으면은 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뭐 익명으로 뭐 지메일 아무거나 하나 파서 얘기해도 되고 시험 관련해서는 피드백을 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쉽다 어렵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왜냐면은 뭐 기말고사 때는 그래도 좀 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은 좋으니까 문제 뭐 난이도나 시험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에 썼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시험에는 딱 1시 반에 시작할 거니까 그 전에 좀 미리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뭐 그 전에 뭐 문제지나 답안지 나눠주고 뭐 이런 시간들이 조금 걸리니까 1시 반에 딱 시작할 뭐 좀 늦게 오셔도 어쨌든 1시 반에 시작할 거니까 좀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채점은 최대한 빨리 해서 공지할 거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제가 녹화로 대체를 하니까 뭐 안 오셔도 안 오셔도 되는 게 아니라 녹화로 대체할 거니까 그냥 뭐 다른 사실 수요일에 올린다고 해도 수요일에 안 볼 거죠, 그렇죠? 다른 과목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 시험 준비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기 전까지만 제가 뭐 그 다 조회수 일일이 확인하고 뭐 그러지 않으니까 뭐 25명인데 조회수가 25가 안 되면은 안 들은 학생이 반드시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확인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월요일에 오기 전까지는 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 다음 얘기니까 어쨌든 뭐 시험은 막 뭐 대체로 평이하게끔 내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울 텐데 그 외의 문제들은 다 좀 뻔한 문제들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 네,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네. 예시 답안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답안지 제가 올리지 않았나요? 없나요? 네. 제가 보통 거기 올리지 않나요? 아닌가? 언제 올리세요? 그거는 알람이 안 가나요? 그 공지사항에 올리면 알람이 가나요? 네, 공지는 가는. 자료실은 안 와요.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네, 두 번째 과제도 토요일날 23시 59분까지니까 일요일날 0시 00분에 올라가게끔 0시 00분은 좀 그러니까 0시 뭐 한 1분 2분 이때쯤 업로드 되게끔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도 뭐 과제 풀다가 내가 푼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받고 싶으면은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뭐 완전히 틀렸으면은 뭐 여기가 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뭐 어떻게 고치라 이런 얘기는 뭐 하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